자, 오늘은 제 3강 무리수와 실수입니다. 우리가 소수의 분류라고 하는 거를 사실은 중2 때 했어요. 소수는 유한소수와 무한소수로 나눠집니다. 유한소수는 뭐예요? 소수점 이하 몇 자짜리까지 딱 끊어지는 거죠. 그리고 무한소수는 소수점 이하로 계속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무한소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일정한 패턴이 반복이 되는 순환소수와 일정한 패턴 없이 그냥 그 숫자가 마구 나오는, 그러니까 한두 끝도 없이 계속 되는데 어떤 그 숫자가 반복되는 게 아닌 그런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이걸 우리가 비순환 무한소수라고 하죠.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유한소수와 순환소수는 유리수예요. 유리수는 뭐죠? 유리수라는 건 정수분의 정수꼴로 나타내는 걸 얘기하죠. 정수분의 정수 형태, 이걸 유리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비순환 무한소수는 이게 정수분의 정수꼴로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자,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일단 정수분의 정수로 나타내어지는 수는 유한소수든지 아니면 순환하는 무한소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유리수는. 자, 근데 무리수는 비순환 무한소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정수분의 정수꼴로 나타낼 수 없고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표현을 해야 돼요. 대표적인 게 이제 뭐가 있냐면 그 파이 같은 게 있습니다. 파이, 원주율. 이거 뭐 3.14라고 우리가 이제 근사값을 보통 쓰지만 사실은 3.14로 끝나는 게 아니라 3.14, 1592 뭐 아주 계속 나가잖아요. 그게 어떤 규칙이 없이 우리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숫자로 표현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기호로 표시를 하는 거죠. 파이가 대표적인 무리수입니다. 자, 그런데 파이 말고도 우리가 무리수가 더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 바로 앞에서 그 살펴봤던 이 근호, 즉 루트를 사용해서 표현이 되는 수는 대부분 다 무리수입니다. 루트 2는 1.414에서 계속 나가고요. 불규칙적으로 루트 3도 1.732 해가지고 계속 그 반복되지 않는 수들이 계속 나옵니다. 파이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루트를 사용해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바꿔 말해서 루트 없이는 표현이 안 된다. 물론 이제 루트가 쓰였다고 해서 다 무리수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우리가 루트 속에 제곱수 들어있을 때는 이렇게 유리수가 되죠. 정수도 일종의 유리수니까. 그런데 루트 안에 제곱수가 들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루트 없이는 표현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무리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순환 무한소수가 바로 무리수인 거죠. 자, 그래서 무리수의 정의는 유리수가 아닌 수, 즉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로 나타내어지는 수로서 정수분의 정수 형태로 표현은 못하고 근호, 루트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특별한 문자를 이용해서 우리가 약속을 해줘야 되는 그런 숫자입니다. 되시죠? 그래서 근호가 있는 숫자 중에서 근호를 없앨 수 있으면 유리수이고 없앨 수 없으면 무리수다. 즉 루트 없이 쓸 수 없다 그러면은 걔는 무리수인 거예요. 근데 루트를 없앨 수 있으면 걔는 유리수입니다. 자, 구분되시죠? 확인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수를 유리수와 무리수로 구분하여라. 마이너스 같은 건 정수니까 정수는 유리수에 포함이 되죠. 루트 9는 3이죠. 이것도 역시 유리수입니다. 루트가 있지만 얘 루트를 없앨 수 있으니까. 루트 8 같은 경우는 루트를 없앨 수가 없어요. 이거 뭐 써봤자 2루트 2 요 정도로는 쓸 수 있겠습니다만은 루트를 없애고 쓸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얘는 무리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0.24 유한소수죠. 유한소수는 다 유리수입니다. 파이, 요거는 대표적인 무리수죠. 루트 0.16 이것은 말이죠, 0.4의 제곱이 0.16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되면은 요건 뭐야, 제곱해서 0.4의 제곱이 되는 수는 0.4란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유리수입니다. 즉 루트를 없앨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유리수와 무리수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실수라고 부릅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개념 두 번째인데요. 실수를 분류했습니다. 뭐냐면 앞에서 유리수와 무리수를 합쳐서 우리가 실수라 부른다 그랬죠. 그 유리수 안에는 우리가 아는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있습니다. 이 정수는 또 세 가지가 있죠. 양의 정수, 음의 정수, 그리고 0. 다 합쳐서 우리가 정수라고 부르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 이건 뭐예요? 정수분의 정수꼴로 나타내어지는 수인 거죠.
그거는 이제 유한소수이거나 아니면 순환하는 무한소수 형태로 나옵니다. 무리수는 그렇지 않은 거. 파이라든지 아니면은 근호를 사용해서만 나타낼 수 있는 수. 요런 거 한번 보세요. 마이너스 루트 5 플러스 1. 이거는 우리가 두 개의 숫자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거 전체가 하나의 숫자로 봐야 됩니다. 더 이상 계산이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쓴 거죠. 되시죠? 우리가 뭐 5 플러스 2 이걸 우리가 7이라고도 쓰지만 그냥 5 플러스 2 자체도 하나의 숫자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얘도 하나의 숫자입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당연히 무리수죠. 왜냐하면 소수점 밑으로 계속 뭔가 무한히 나올 테니까 순환하지 않고. 자, 핵심 포인트로 정리된 걸 보면 유리수와 무리수의 구분하는 방법. 앞에서 다 얘기한 겁니다. 유리수는 분수, 즉 정수분의 정수꼴로 나타낼 수 있으면 유리수고 무리수는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유리수는 정수나 유한소수나 순환소수 세 가지로 표현될 수 있고 무리수는 비순환 무한소수로 표현이 된다. 유리수는 근호를 없앨 수 있다. 즉 근호 없이 쓸 수 있고 무리수는 근호를 없앨 수가 없다. 근호를 반드시 써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확인 2번이요. 자,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O, 틀린 것은 X를 해라. 무한소수는 모두 무리수다. 자, 무한소수라고 하는 거는 순환하는 무한소수와 비순환 무한소수 있는데 이 중에서 비순환 무한소수만 무리수예요. 그러니까 모두 무리수라고 하는 건 틀린 얘기죠. 순환하는 무한소수는 유리수입니다. 유리수는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이루어져 있다. 맞는 얘기죠? 유리수 중에서는 정수와 정수 아닌 게 있죠. 그래서 이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순환소수 중에는 유리수가 아닌 것도 있다. 순환소수는 다 유리수입니다. 그러니까 아닌 것도 있다 그랬으니까 틀린 얘기입니다. 유리수가 아닌 실수는 모두 무리수다. 바로 정의가 그렇죠? 실수는 유리수와 무리수로 구분되고 유리수가 아닌 것은 모두 무리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죠. 되시죠? 자, 개념 세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개념 세 번째는 실수와 수직선인데 우리가 수직선이 어떤 건지 알죠? 수평하게 이렇게 직선을 그어놓고 0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에 음수와 양수를 이렇게 그 수직선 위의 점으로 그리고 숫자를 표현한 선을 수직선이라고 합니다. 그 수직선 위에는 유리수와 무리수가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정수 같은 거는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띄어서 쓰고 유리수는 그 사이에 들어있다는 거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죠. 하지만 무리수도 그 사이에 들어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무리수를 수직선이 한번 나타내 보자.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와 넓이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무리수를 수직선 위에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을 한번 얘기를 해보죠. 자, 예를 들어서 뭐 유리수 있죠. 유리수 중에서 이를테면 1.5 같은 거, 다시 말하면 이제 2분의 3이죠. 얘를 만약에 수직선이 나타낸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1과 2 사이에 딱 중간을 잡아가지고 거기가 1.5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유리수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인 위치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무리수는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쓰는데 어떤 방법을 쓰냐면 이를테면 루트 2 같은 경우를 우리가 표시를 해보겠다. 어떻게 하냐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을 갖다가 4개를 그립니다. 이렇게 0과 1에다 이렇게 갖다가 한 변이 맞도록 놓고 마이너스 1과 0에다 한 변이 맞도록 놓고 해서 그럼 요거 하나의 넓이는 얼마가 됩니까? 1 곱하기 1이니까 얘는 넓이가 1이죠. 그 일자리가 4개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럼 얘도 정사각형이고 넓이는 4가 됩니다. 그거를 반씩 쪼개는 거예요. 이렇게. 요 모양이 되도록 반씩 쪼개면 절반이니까 전체 4의 2죠. 절반. 그래서 요 지금 색칠되어 있는 노란 색칠되어 있는 요 정사각형 이거의 넓이는 2가 됩니다. 2. 그렇죠? 얘의 넓이가 2예요. 그러면 이 한 변의 길이는 얼마겠느냐? 이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정사각형의 넓이는 한 변의 길이의 제곱이죠. 그래서 한 변의 길이를 우리가 스몰 a라고 합시다. 한 변의 길이를 a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a 제곱이 얼마가 돼야 돼요? 이 넓이인 2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럼 그걸 만족하는 수는 뭡니까? 제곱해서 2가 되는 수. 루트 2란 말이죠. 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지만 이건 길이니까 양수죠. 그래서 루트 2가 됩니다. a는 루트 2다. 자, 그럼 그 루트 2라는 길이가 된다는 걸 알았으면은 그 루트 2를 우리가 이 원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쭉 뻗어져 있는 상황인데 요거를 반지름으로 해가지고 부채꼴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부채꼴. 중심각 45도짜리 부채꼴을 딱 만들어.
그래서 밑으로 쭉 내리면 요 길이가 또한 얼마가 됩니까? 요 길이가 루트 2가 되겠죠. 그럼 0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루트 2만큼 갔으니까 그 점, 이걸 이렇게 쭉 이렇게 반지름을 해서 내린 요 P점이 바로 좌표가 루트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무리수 루트 2의 위치를 이런 방법으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거를 0 기준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내리면 0에서부터 왼쪽으로 루트 2만큼 갔으니까 요 위치가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무리수의 위치를 수직선상에서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방법은 모든 무리수를 다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건 오해하지 마시고 뭐 루트 3이랄지 뭐 그런 거는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수는 좀 제한이 됩니다. 그거는 이제 뒤에서 좀 자세히 할 텐데 뭐 루트 5랄지 뭐 이런 그 어떤 특별한 몇 개의 그 숫자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뭐 나오는 건 몇 가지 안 되니까 좀 외워두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요거는 뭐야 1, 1 했을 때가 루트 2가 된다 하는 거를 좀 기억을 해 둡시다.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자, 실수와 수직선이라고 하는 건데요. 서로 다른 두 실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실수가 있다. 실수와 실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실수가 있다. 유리수와 유리수 사이에도 무수히 많은 유리수 내지는 무리수가 있고요. 무리수와 유리수 사이에도 무수히 많은 유리수, 무리수가 있습니다. 또한 무리수, 무리수 사이에도 당연하고요.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실수 사이에 무수히 많은 실수가 있다. 이거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모든 실수는 각각의 수직선이 한 점에 대응한다. 요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수직선상의 모든 점들은 각각 하나의 숫자를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모든 실수는 이 수직선상의 어떤 고유한 점을 우리가 어떤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유리수든 무리수든. 그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수직선은 실수에 대응하는 점으로 완전히 메울 수 있다. 그게 뭐냐면 수직선상에 있는 점들은 유리수 또는 무리수 그 외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유리수와 무리수를 얘를 다 채울 수 있다. 요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실수의 연속성이라고 합니다. 이거 좀 외워두세요. 실수의 연속성.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수직선을 유리수만으로 또는 무리수만으로는 완전히 메울 수 없다. 구멍이 송송 뚫린다는 거죠. 유리수도 무한히 많고 무리수도 무한히 많지만 그걸 가지고 이 수직선 전체를 다 채울 수는 없다. 그러나 유리수와 무리수를 다 갖다가 넣으면 뭐 다 갖다 넣을 수도 없지만 솔직히 너무 많아서 이론적으로 다 갖다 넣는다고 했을 때는 얘가 연속적으로 이렇게 이어진다. 빈틈없이. 그래서 그걸 연속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화교 문제 풀어보기 전에 요 위에 그 참고 내용 한번 봅시다. 자, K에서 오른쪽으로 루트 A만큼 떨어져 있는 점이 나타내는 수는 K 플러스 루트 A고 왼쪽으로 떨어져 있는 건 K 마이너스 루트 A다. 지금 아까 요 위치가 루트 2라고 그랬는데 만약에 이 그림을 말이죠. 0이 아니라 뭐 한 3에서 시작했다 그래봐요. 요 그림을 갖다 3에다가 딱 놓는 거야. 요 위치를. 그럼 3에서 루트 2만큼 오른쪽으로 왔으니까 그때는 3 플러스 루트 2가 되고 요거 왼쪽으로 오면 3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죠. 이건 더 이상 계산이 안 되는 수 아닙니까? 이것도 하나의 무리수예요. 하나의 무리수. 그래서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꼭 루트 2나 마이너스 루트 2뿐만 아니라 루트 2에다가 얼마만큼의 정수나 유리수를 더한 숫자들은 이런 식으로 옮겨서 얘를 옮겨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참고 1번이에요. 자, 되시죠? 밑에 확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확인 3번. 오른쪽 그림에서 모는 한 칸은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다. AB, AP, AB, AP. 이게 같다는 건 이거 반지름을 해서 이렇게 부채꼴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AD, AQ. 좀 위에서 지금 설명한 상황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때 담을 구해라. 요 사각형 ABCD의 넓이는 얼마냐? 요 전체 바깥에 있는 이 사각형의 넓이가 4이기 때문에 그걸 반띵한 거죠. 그래서 요 넓이는 2가 된다. 그럼 AB의 길이는 얼마냐? 그 넓이 2인 정사각형의 한 변이므로 얘는 루트 2가 되겠죠. 점 P의 좌표는 얼마냐? 이 루트 2를 1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이 P의 위치는 1 플러스 루트 2가 될 겁니다. 되시죠? 1 플러스 루트 2. Q의 좌표는 뭐냐? 당연히 1에서 왼쪽으로 갔으니까 1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자, 어렵지 않습니다. 이어서 확인 4번 계속해 보겠습니다. 확인 4번은 3번이랑 상당히 비슷한데 모눈이 좀 달라요. 뭐냐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을 4개를 모아놓은 게 아니라 9개를 모아놨습니다.
가로로 3개, 세로로 3개, 9개를 모아놨고요. 최초 시작은 마이너스 1서부터 시작을 했네요. 자, 근데 이제 0을 나타내는 원점에서 이게 좀 어떻게 한 겁니까? 이 두 개의 정사각형을 모아놓은 걸로 이렇게 대각선 형태로 그어서 요것도 정사각형이죠, 그죠? 이런 식으로 정사각형을 만든 겁니다. 그럼 요 한 변의 길이는 얼마가 될까? 자, 이 순서로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전체 사각형 넓이가 얼마예요? 전체 사각형 넓이가 9죠. 이거 잘 나옵니다. 기억해두세요. 이거 잘 알아둬야 돼요. 전체가 9고 요 사각형 삼각형 하나의 넓이가 얼마입니까? 요 직각삼각형 하나의 넓이는 1 곱하기 2 나누기 2 해서 요 하나의 넓이가 1이죠. 그죠? 그러면 1, 1, 1, 1 4개가 빠지고 요 안에 있는 노란 정사각형 넓이는 5가 됩니다. 그러면 한 변의 길이는 당연히 얼마일까요? 루트 5가 되겠죠. 루트 5. 그럼 그 길이만큼 0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왔으니까 요 P의 위치는 얼마가 됩니까? 당연히 0 플러스 루트 5. 그래서 루트 5가 될 겁니다. 자, 이런 논리예요. 앞에서 한 거랑 비슷하죠? 좀 숫자가 달라진 것 뿐이고. 자, 그래서 이 OABC의 넓이는 5다. 이렇게 쓰면 되시겠고, OA의 길이는 그래서 루트 5다. 넓이 5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니까. 점 P의 좌표는 루트 5다. 점 Q의 좌표는 뭡니까? 루트 5를 0에서 왼쪽으로 갔으니까 마이너스 루트 5가 되겠죠. 그죠? 0이 아니라 얘가 만약에 뭐 2나 3에서 시작했다면 뭐 3 플러스 루트 5, 3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되겠지만 여기서는 0에서부터 시작했으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위에 거랑 살짝 다릅니다. 자, 아까 내가 모든 무리수를 다 이렇게 수직선상에 이런 방법으로 정사각형의 넓이 관계를 이용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는 없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어때요? 루트 2, 그죠? 그 다음에 루트 5 이런 것들은 다 표현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표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걸 이제 4개 하면은 그때는 이제 뭘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한번 여러분이 해보세요. 그때는 루트 10을 우리가 또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안에 들어간 수는 다 제곱수의 합이 가능해요. 1 플러스 1, 1 플러스 4 얘는 뭐예요? 1 플러스 9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좀 가능하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뭐 그리고 사실은 뭐 이 안에 8도 가능해요. 4 플러스 4. 그거는 이제 루트 2를 2배 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은 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수가 있고 가능하지 않은 수가 있다. 그러니까 루트 7 같은 거, 루트 6 같은 거는 불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찾을 수가 없어요. 시험에 당연히 안 나오겠죠. 그런 건 가능한 것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 5번 문제까지 살펴보죠.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O, 틀린 것은 X를 해라. 모든 무리수는 각각의 수직선이 한 점에 대응한다. 뭐 무리수가 수직선 위에 한 점에 대응한다. 유리수도 마찬가지고 무리수도 마찬가지고 모든 실수가 다 그렇습니다. 이 말 자체가 틀린 건 아니죠. 그래서 맞는 얘기입니다. 0과 1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있다. 무수히 많은 유리수도 있고 무리수도 있고 실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틀린 얘기 아닙니다. 수직선은 유리수와 무리수에 대응하는 점으로 완전히 메울 수 없다? 완전히 메울 수 있습니다. 유리수, 무리수 다 합치면 이 중에 어느 한 가지로는 메울 수 없지만 두 가지로는 완전히 메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틀린 얘기고 수직선 위의 모든 점은 유리수로 나타낼 수 있다. 수직선 위의 모든 점은 유리수 내지는 무리수로 나타낼 수 있지 유리수로 나타낼 수 있다고 하면은 그거는 틀린 얘기겠죠. 그죠? 실수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좀 자세히 했는데 뭐 개념적으로 좀 한번 알아두면 뭐 계속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자세히 했고요. 뒤에 나오는 핵심 유형 익히기 다음 강에서 더 꼼꼼히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4강입니다. 실수의 대소관계인데요. 대소관계라는 건 누가 크냐 작으냐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실수의 대소관계를 이미 2학년 때 그리고 1학년 때 심지어는 초등학교 때도 한 적이 있습니다. 수직선 위에 우리가 어떤 숫자를 나타내는데 오른쪽에 있는 수일수록 큰 수고 왼쪽에 있는 숫자일수록 작은 수죠. 양수, 음수 이렇게 이제 구분하지 않습니까? 영어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모든 양수는 모든 음수보다 항상 큰 거죠. 오른쪽에 있으니까. 그리고 같은 양수들에도 더 오른쪽에 있는 것일수록 큽니다. 이건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자연수 같은 경우는 금방 눈으로 봐서 대소 관계가 비교가 되고요. 유리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무리수는 이거 위치가 어딘지 정확하게 우리가 찍기가 좀 쉽지 않기 때문에
대소관계를 비교하는 데 있어서도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서 지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일단 원칙은 이렇습니다. 실수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면 양의 실수는 원점의 오른쪽에, 음의 실수는 원점의 왼쪽에 나타난다. 이건 이미 우리가 수직선이라는 것을 알 때부터, 그리고 양수 음수를 구분할 때부터 이미 공부했던 내용이죠. 되시죠? 그리고 뭐 그 실수의 대소관계는 양수는 음수보다 항상 크고 양수끼리는 절대값이 큰 수가 크고 음수끼리는 절대값이 큰 수가 작다. 절대값이 크다고 하는 게, 이 절대값이라는 게 뭐예요? 원점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냐 하는 그 거리를 나타내는 개념이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는 수일수록 절대값이 큽니다. 그러면 음수의 경우에는 멀리 떨어졌다고 하는 게 이제 왼쪽으로 많이 가는 거니까 점점 작아지는 거고, 양수는 멀리 떨어질수록 점점 커지는 거죠. 오른쪽으로 가니까. 그래서 원점에서 멀리 떨어진다고 무조건 커지는 건 아니다. 양수의 경우에 그렇고, 음수의 경우에는 오히려 절대값이 커지면 그 크기는 작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 절대값이 점점 0에 가까워질수록 음수는 그 값은 커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제 그 두 실수의 대소 비교 방법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두 실수의 차를 이용하는 건데요. 두 실수를 빼보는 거예요. A, B 두 수를 빼서 양수가 나오면, 즉 0보다 크면 A가 B보다 큰 거다. 즉 앞에 게 뒤에 거보다 큰 거고, 빼서 0이 되면 두 값이 같은 거고, 빼서 음수면 B가 더 큰 거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건 A, B가 양수든 음수든 실수이면 다 성립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2와 1 중에 누가 더 크냐 했을 때 2-2라고 하는 무리수와 1을 빼봅니다. 그럼 1-2가 나오는데, 이 값이 정확히 얼마라고 얘기는 못해도 우리가 적어도 얘는 루트2가 1보단 좀 크잖아요. 그러니까 1에서 그 수를 뺐다면, 1에서 1보다 큰 수를 뺐다면 음수 나올 건 확실하다 이거지. 그죠? 그래서 이 음수가 나왔기 때문에, 두 수를 빼서 음수가 나왔기 때문에 뒤에 있는 수가 앞에 있는 수보다 크다. 즉 1이 2-루트2보다는 크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루트2가 약 1.4보다 약간 큰 수다라는 거 대략적으로 알고 있으면 계산을 해서 이거는 0. 얼마가 되니까 1보다 작다 이렇게 알아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두 수를 빼서 차의 부호를 비교한다. 이것을 원칙으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한다 그랬는데, 자, 3 플러스 루트 2와 2 플러스 루트 2의 대소 비교를 할 때 루트 2는 똑같고 3이 2보다 크니까, 그죠? 3이 2보다 큰 이 상황에서 루트 2를 더해서 얘하고 얘가 나오도록 만들면 우리는 이 부등호를 그대로 가져가서 누가 더 큰지 금방 비교가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 두 수의 차를 이용한다. 이거는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확인 1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네모안에 알맞은 부등호를 써넣어라. 대소 비교를 하라는 얘기죠. 자, 루트 5 플러스 1과 4 어느 게 더 크냐? 루트 5가 2와 3 사이에 있는 수라는 거 아시죠? 2. 얼마입니다. 거기다 1 더하면 3. 얼마니까 이거 오른쪽이 더 크네요. 뭐 이렇게 알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여기서 이걸 빼보는 거죠. 그래서 루트 5 플러스 1 빼기 4를 해보면 루트 5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이 3이라고 하는 수는 뭐예요? 루트 속에 넣어서 표현을 해보면 루트 9죠. 그러면 얘보다 얘가 더 크다는 거 금방 보이죠? 작은 수에서 큰 수 뺐으니까 이건 음수다. 음수니까 오른쪽이 더 크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되시죠?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4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4번. 자, 1번하고 4번은 내가 해볼 테니까 2번, 3번은 여러분이 각자 해보세요. 3 마이너스 루트 2와 루트 8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있다. 어느 게 더 크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양변에 똑같이 루트 2를 더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원래 부등호 관계가 크기 관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죠. 그럼 이렇게 되면 얘는 이렇게 지워지고 결국 루트 8과 3을 비교하는 게 돼요. 근데 3은 루트 9고 루트 8은 얘보다는 작죠. 그래서 이거는 오른쪽이 큽니다. 그럼 거기서 똑같이 루트 2를 뺐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왼쪽이 아니라 왼쪽이 오른쪽에 있는 것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되시죠? 이런 건 좀 간단한 대소 비교입니다. 굳이 뭐 두 수를 뭐 빼거나 하지 않아도 사실 금방 볼 수 있는 거죠. 자, 뒤에 가서 이제 좀 복잡하고
금방 봐서는 어려운 대수 비교도 우리가 많이 다루게 됩니다. 이 대수 비교하는 것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주제예요. 나올 때마다 이 요령을 좀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자, 개념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자, 개념 2번은 무리수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무리수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비순환 무한소수라고 하죠. 그래서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사실은 꼭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이기 때문에 정수 부분, 소수 부분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소수 부분이 있으면 다 정수 부분, 소수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3분의 7이라는 유리수를 봅시다. 이거는 2하고 3분의 1과의 합이죠. 즉 정수 부분, 소수 부분 이렇게 나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때는 대분수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뭐 같이 붙여쓰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이제 중학교 가서는 잘 안 쓰지만 이렇게 유리수도 정수분, 소수분 나눌 수 있어요. 그리고 무리수, 예를 들어서 루트 10이다 이렇게 쓰면 루트 9가 3이기 때문에 얘는 그보다 살짝 큰 거죠. 그래서 3 플러스 어떤 소수 부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소수 부분. 근데 이 소수 부분 우리가 이렇게 그 유리수일 때처럼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 다음에 무한히 계속되기 때문에 적을 수가 없어요. 적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문자로밖에 표현을 못합니다. 그럼 얘를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뭘로 표현을 할 수 있느냐? 원래의 수에서 그 수의 정수 부분을 뺀 것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3만 1로 넘겨서 루트 10 빼기 3으로 루트 10의 소수 부분을 표시할 수 있다. 루트 10은 정수 부분이 3, 소수 부분이 세모라 그러면 이 세모라고 표시된 거는 결국 루트 10에서 정수 부분을 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결론은 그렇습니다. 소수 부분은 무리수에서 정수 부분을 뺀 식으로 나타내는데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의 합에서 정수 부분을 왼쪽으로 옮긴 것에 불과하므로 우리는 정수 부분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수 부분, 소수 부분 문제 나오면 물어보지 않아도 무조건 정수 부분부터 먼저 구해야 됩니다. 되시죠? 자, 그럼 정수 부분 어떻게 구할 거냐? 좀 전에 내가 지금 루트 10의 정수 부분이 3이라는 것을 구한 것처럼, 그죠? 제곱수를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루트 속에 들어가서 루트를 벗길 수 있는 수가 이제 제곱수란 말이죠. 그래서 루트 9, 그 다음에 루트 16 이런 것들인데 루트 10은 그 사이에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제곱수 루트 9와 16 사이에 있는 수가 10이기 때문에 얘는 결국 3과 4 사이에 있을 수밖에 없다. 3점 얼마다 하는 걸 이런 식으로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정수 부분은 이런 식으로 찾아내고 소수 부분은 원래 그 수에서 정수 부분 뺀 걸로 그렇게 나타내면 된다. 여기 얘가 하나 더 나와 있네요. 루트 2라는 게 1과 2 사이에 있는 수이기 때문에 정수 부분은 1이다. 따라서 루트 2의 소수 부분은 루트 2에서 1을 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별로 어렵지 않죠? 확인 문제 보겠습니다. 자, 확인 2번. 다음은 1 플러스 루트 3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구하는 과정이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어라. 지금 보면 1보다 루트 3이 크고 루트 3이 뭐보다 작다. 이렇게 생각 루트 3은 뭐와 뭐 사이에 있느냐. 이게 뭐 어떤 정수를 나타내는 건데 루트 3은 1점 얼마잖아요. 그죠? 루트 1과 루트 4 사이에 있으니까 즉 1과 2 사이에 있는 수다. 정수와 정수 어떤 정수 사이에 있느냐라고 했을 때 1과 2 사이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따라서 이거는 뭐야? 지금 세 군데다 똑같이 1을 더한 거죠. 보니까 루트 3이 1 플러스 루트 3으로 변한 거 보니까 1 더하면 얘는 2와 3 사이에 들어있게 된다. 따라서 1 플러스 루트 3의 정수분은 얼마야? 2점 얼마니까 이게 지금 숫자가 그죠? 2와 3 사이에 있는 수는 2점 얼마잖아요. 정수분은 이고 소수 부분은 정수 부분을 원래 수에 뺀다. 원래 수에서 소수 부분 2를 빼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빼면 얘랑 얘랑 계산되죠. 그래서 루트 3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어렵지 않죠? 이번 단어는 짧습니다. 개념 2개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핵심 유형 문제도 2개밖에 없으니까 꼼꼼하게 풀어서 바로 끝내도록 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